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자란 소년에게 바다는 놀이터고 물고기는 친구였다. 하지만 여기 왜 있어? 얼른 집에 가 있어! 얼른 저리 가! 얼른! 아빠. 가슴 저린 아픔을 준 건 역시 바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지금 바다에 인생을 걸고 돈을 쓸어올리고 있는 섬소년. 독한 인생을 넘은 극한 인생. 극한 섬인가 보다. 침이다 그냥. 서민 갑부가 된 섬소년. 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전남 완도에서도 배를 타고 1시간 남짓 달려야 만날 수 있는 곳. 갈대꽃이 만발하는 섬 노화도다. 이곳에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하디 독한 서민 갑부가 있다는데, 목숨 내놓고 일하는 사람이지 그냥 쉽게 하는 사람 아니죠. 미쳤다고 봐야죠. 전국 방방곡곡 다 다니면서 돈을 무지하게 벌어요. 한 번 작업하는데 몇백만 원씩 하니까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통장 몇 개 갖고 있을 겁니다. 아 진짜로요? 네. 그분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저쪽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저쪽이요? 예. 현재 바다 한가운데에서 작업 중이라는 서민 갑부. 그를 만나기 위해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바다로까지 찾아 나선 제작진. 우리나라 전복의 주 생산지답게 여기저기 전복 양식장이 즐비한데, 아니 서민 갑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에? 부장님! 여기다 배라 여기다요. 예. 저분이세요? 네? 저분이 부장님이십니다. 저분이세요? 네. 아. 드디어 만났다. 바다에서 돈을 줍는다는 서민 갑부 김구씨. 자, 들어가 봅시다. 일을 해봅시다. 잠수복이며 작업을 위해 챙기는 물건들을 보니 양식장 주인이 아닌 건 확실하고, 도대체 이 바다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궁금한데, 물어볼 새도 없이 입수해버리는 서민 갑부. 다 성질겁하고마이. 저기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에? 피자관을 올려서 육상에서 또 세척하고 용착해서 조리 이제 밑으로 내려서 수중으로 내려서 조리까지 할 거예요. 공기나 스파라. 잠깐만요. 32, 36 깔깔이 있습니다. 32. 그걸 줄다라서 그래서 내려. 예. 너트를 조이거나 풀 때 사용하는 렌치를 밧줄에 매달아 내려주는데, 수중으로 내려가는 렌치를 따라 수심 7m쯤 내려갔을까.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민 갑부 발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둥근 관 하나가 보이는데, 길이도 제법 길 뿐더러 이렇게 바다 밑에 있은 지 꽤 오래됐을 법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유령의 관. 그런데 이 관에 다가가 유심히 뭔가를 살피는 서민 갑부. 바로 관과 관을 연결시켜 놓은 볼트와 너트를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물속에서도 자유자재로 연장을 사용. 하나하나 막힘없이 볼트와 너트를 풀어낸다. 그렇게 약 10여 분 만에 체결돼 있던 볼트와 너트 6개를 모두 풀어내고, 연결돼 있던 2개의 관을 조심스럽게 분리하는 서민 갑부. 그리고 잠시 뒤, 거대한 관이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아니 이 관은 도대체 뭐길래 바닷속에 들어가 있었대요? 양식장에, 육상 양식장에 물을 공급해주는 인수관이 파이프 속으로 물을 빨아들이는 분이에요. 그것보다 인수관이라 그래요. 육상 양식장에 365일 깨끗한 바닷물을 공급해주기 위해 설치되는 인수관. 양식장으로부터 최하 500m에서 길게는 1km 이상 뻗어있는 이 인수관의 끝에
T자 형태의 관과 함께 바닷속 이물질들의 유입을 막는 거름망이 포착돼 있는데 바로 이 T자 부분을 들어올린 것이다. 그런데 아이고 이게 다 뭔 일이랴. 관 속의 각종 부착성 폐류들이 한가득이다. 간 내부가 더럽잖아요. 이러면 많이 막히게 되면 한 1년, 2년 사이에 많이 이렇게 이물질들이 많이 자라요. 그러면 1, 2년 만에 자란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클리닝을 깨끗이 해주는 게 저희들 뭐 일입니다. 이런 관 청소가 일이라는 서민갑부. 이때 양식장 사장님 직접 확인에 나서는데 이야, 이거 완전히 이건 뭐 여기 살고 있구만.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예. 요즘에 물이 지금 물량도 많이 안 나오고 이상 증상이 있더라고요. 양식장이 뭐 전복이나 이런 게 폐사량이 아무래도 이런 걸로 해서 많이 폐사량도 증가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전복 생산지를 자랑할 만큼 이곳 주민 대부분이 짓고 있는 전복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바닷물이다. 특히 요즘 같은 성장 시기 깨끗한 바닷물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복 성장판에서 어린 치패들이 대거 탈락될 수도 있다고. 결국 인수관에 발생한 문제가 이곳 주민들 1년 바다 농사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셈. 지체할 틈이 없다. 바로 작업을 준비하는데. 형이라, 총 가가볼래? 뭐, 총이라고라? 아이, 청소하는데 무슨 총을 찾나 싶은데, 아, 이게 총이요? 응? 이게는 수압으로 이루어지는 장비인데 고압 분사기예요. 수압 고압 분사기. 근데 물속에서 어떤 이물질 닦는 거나 슬러지 같은 거 그런 거 간단하게 그리고 후드망 청소하는 거, 그물망 같은 거 청소할 때 쓰는 건데요. 이 고압 세척기를 왜 총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는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데, 와, 정말 세다. 이게 압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손가락 좀 딴데, 네? 손가락 좀 딴데다고 움직이면. 아, 진짜로요? 네, 굉장히 위험해요. 정말 손가락이 절단될까 싶지만 이런 맙소사. 단단한 스펀지가 순식간에 파여버렸다. 수압이 장난 아니구나 진짜. 그래서 청소가 되는 거죠. 청소 도구마저 무시무시한 클리닝 작업. 그 시작부터 만만치 않을 것 같던데 약 25kg에 가까운 장비들을 메고 입수하지만 도저히 중심을 잡지 못할 만큼 거센 물살에 호흡기를 무는 것조차 힘든 상황. 물속 상황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수심 10m쯤 내려가서야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인수관과 거름망. 홍합의 따개비까지 부착성 폐류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지체 없이 청소를 시작하는 서민갑부. 바닷물 속에서 고압 세척기의 압력을 버텨내며 구석구석 깔끔하게 청소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아이고 좋다. 그런데 폐류가 떨어져 나가면서 쌓여있던 퇴적물들이 먼지처럼 일어나며 바로 앞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설상가상 물살마저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 덕분에 배 위에 남아있던 잠수사들도 초긴장 모드. 이리저리 부산하게 움직이며 공기 호스를 체크해준다. 잠수사 방향하고 상관없이 호스가 계속 이렇게 가버리니까 호스를 잘 봐줘야 돼요. 나는 뭐 지나가는 배가 호스를 뭐 이렇게 잡아불거나 쳐버리면 공기가 이제 차단되니까 잠수사 위험한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물살은 점점 거세지고 바닷속 청소 작업도 애를 먹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
하지만 한 손으로 관을 꽉 잡고 버티며 꿋꿋이 청소를 이어가는 서민 가부. 관 속 안까지 꼼꼼히도 해낸다. 그렇게 마침내 장장 5시간에 걸친 청소 작업이 끝났다. 아이고 그냥 새것 같네. 새거요 이거 새거. 그러나 거센 물살 때문에 끝까지 쉽지 않은 작업. 평상시 1분이면 올라올 거리인데 물살에 밀려 5분이나 걸렸다. 안녕하십니까. 5시간에 걸친 청소로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이는 서민 가부. 독하다 못해 그야말로 극한 직업이다. 쉬운 작업이 아니구나. 쉽게 돈 벌면 다 벌죠. 쉽게 벌면 다 하지 누구나 다. 청소하느라 얼마나 힘을 썼는지 물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린 김구 씨. 청소를 끝낸 지 겨우 30여 분이 지났을 뿐인데 청소 전과 확연하게 다른 소조 상태. 그뿐이 아니다. 여기 보시면 양태아가 청소하기 전에는 150을 나왔었는데 청소하고 난 이후에 130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아주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게 어가들에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만족하세요? 네, 아주 만족합니다. 힘드는데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야말로 고생 뒤에 돈다발 있다구만요. 이게 한 건당 지금 받으시고요? 예. 와.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5시간에 무려 250만 원? 쉴 틈도 없다. 또 어디론가 바삐 향하는 김구씨. 연습권 움직일 때도 있어요. 하루에 예. 한 차는 굉장히 바쁘다고 보죠. 전복 생식기인 오리월엔 특히 바쁘다는 김구씨. 100길로 1시간 거리 해남 양식장까지 출장을 왔다. 최근 이곳 양식장 수조관에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나와요, 줄들. 근데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올리기도 하고 나오면서 이제 막히고 하니까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저희도 최대한 물을 많이. 거름망에 걸려졌어야 할 해초류까지 유입되고 있는 것. 빨아들인 안에 트레이너 그 망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상대로 거름망이 떨어졌다면 교체만 하면 되는 간단 작업. 그런데 바닷물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한 요 정도 나오고 바닥에는 한 30cm 정도 나오고. 물의 속도도 꽤 빨라 보이고 이번에 그 배 사고 난 데도 여기서 바로 이 산 건너편이거든요. 조류가 이제 맹골 거기도 여기 못지않게 세요. 여기도 모르신 분들은 또 안 들어가려고 하고 시야 확보 안 되는 데는 위험하니까요. 베테랑 잠수사들조차 피한다는 이곳에서 무려 5년 동안 청소를 도맡아 해왔다는 서민 가부. 깊이 내려갈수록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어두워지는 물속. 수중 랜턴의 의지 더듬거리며 내려가 보지만 오유물 때문에 시야는 더욱 탁해지고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인수관을 찾은 김구씨. 그런데 달려있어야 할 거름망도 사라지고 깨져있는 인수관. 예상보다 일이 복잡해졌다. 뒷장 또 붙었어. 땡지가 떨어져 나왔어. 가스로 긁어버렸어. 타고 긁어버렸다고? 네. 거기가 터져버렸어. 아예 깨져버렸어. 관이 파손됐다는 소식에 불안해지는 양식장 사람들. 바로 관을 올려 확인해 보는데 상태가 심각하다. 뜯었잖아요. 완전히 찢어졌어요. 땡탈 뜯어졌어요. 파손 부위도 하필이면 임시 수리조차 불가능한 위치.
이 기역자 부분 여기가 터져본 거야. 이렇게 삼각형으로 터져버렸어. 양식장 사장님의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덩달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이는 김구 씨. 없어. 다른 데 한번 더 찾아보려고 하니 그 방에 어느 애들한 게 그 방에 지금 찾고 있습니다. 혹시 350짜리 정티 내리면 언제쯤이나 도착 그 방에 내리면 저녁에 찾으러 갈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당장 교체할 관조차 구하기 힘들고 양식장 사람들은 1년 농사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더욱 불안해지는데 장 사장, 안 되면 T자 올려가지고 저기 하자 만들어 봐야지 어떻게. 양식업 하신 분들은 이게 뭐 온 가족이 다 달린 저기 뭐 생명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먹고 사는 저기인데 그걸 못 해주게 되면 이분들도 엄청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또 이런 일을 해줘야만이 이분들 한 해 농사 또 잘 지을 수도 있고.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해 파손된 관을 싣고 곧장 완도 사무실로 향하는 김구 씨. 양식장 인수관 청수부가 어떻게 이 관을 새로 만들겠다는 건지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데 파손된 부분을 절단하고 연마기로 다듬어주는 폼이 보통 솜씨가 아니다. 균형 있는 걸로 잡아, 균형 있는 걸로. 열판 내려, 열판. 아이. 잘라낸 관과 관 사이에 200도 이상 달군 열판을 넣어 녹이니 거짓말처럼 형태가 잡혀가는 관. 아따, 이 잠수산업 기사들 이런 것도 다 잘하는 거요? 에? 원래 이런 업무들도 하세요? 하다 보니까 수주공사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나 이렇게 양식장 사장님들이 뭘 부탁했을 때 거절하게 그러니까 뭐 시작에서 하나씩 둘씩 하다 보니까 또 하게 되고 점차 늘고 그래도 또 그러다 보니까 장비도 갖추게 되고 이걸 공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마무리를 해줘야 되니까. 기필코 만들어낸 T자관 맥가이버 아니 구가이버 대단합니다. 바로 T자관 설치 작업을 준비하는 김구 씨 팀. 그때 촬영을 위해 먼저 내려갔던 잠수사가 촬영 포기를 선언하고 올라왔다. 촬영이 안 된다고요? 촬영이 안 돼요. 촬영이 안 돼요? 조류가 세지면서 시야 확보가 도저히 힘든 상황. 아이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작업을 한다는 건지 원. 카메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데서 어떻게 작업을 하세요? 뭐 많이 하는 장소고 또 흐린물에 쪽 서남부 지역은 많이 흐린물에 노출돼 있어. 그래서 익숙해져 가지고 더듬어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건 지금 더듬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종종 발생하고.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 말하는 김구 씨. 일체 망설임 없이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를 지켜봐야 하는 잠수사는 높아심이 드는지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작업 환경으론 최악의 조건 다 갖췄다. 우선은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심이 깊고 조류도 세고 그러기 때문에 같은 이제 잠수 일을 하면서도 좀 꺼림직 하는 것이죠. 꺼림직보다는 좀 불편한 것이죠. 이게 다른 일은 뭐 1시간에 끝날 작업을 여기는 이제 2시간, 3시간씩 이제 배로 걸려버리니까. 이곳 바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양식장 사람들도 지켜보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데 박힌 놈이 안 움직인다. 나 무엇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푹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난 그럴 때는 안 했어요. 힘을 막 부글부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고기방울이 올라오면 안타깝지. 저 위에서 있으면. 5년간 작업을 하면서 김구 씨와는 고객과 사장 그 이상의 관계가 됐다고. 속 알아준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김구 같은 경우는 양어장에서 이런 인수라인이 사고가 나면은 주인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자기가 아니까 그 속을 헤아려서 일을 해주니까 우리가 일을 맡길 때 편하지. 그게 늘 감사하지.
1시간여 만에 T자관 설치 작업이 완료됐다. 옛날에는 가뿐했는데 여기 올라오기 힘드네. 그쪽으로 올라오셔보고 가지고. 갑작스런 사고에도 제일처럼 나서서 신속하게 해결을 해준 김구씨. 그가 고마워 양식장 사장님은 특별 간식을 준비하는데 바로 전복 듬뿍 라면. 아이고 맛있겠다. 이거 형님 고생하셨으니까 하나 드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이곳 양식장 사장님에게 김구씨는 항상 고마운 존재란다. 많이 드세요. 네? 딱히 뭐 부탁할 때도 없고 또 다른 업자들 불러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시간 싸움인데 형님이 또 바쁘신 일정에도 또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해주시니까 작업이 오늘 또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김구씨의 오늘 일도 모두 끝났다. 아이고 이거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현금 가져가셔야지 고생하셨는데. 거래처가 한 30% 정도 전남포에 저희 거래처가 매 해마다 새롭게 작업이 들어오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죠. 전남권에서 전복 양식장 수가 가장 많은 완도군만 따져봐도 서민갑부 연매출 추산 3억 7,500만 원. 물론 어디까지나 제작진의 계산일 뿐이란 사실 다들 아시죠? 노화도에 위치한 서민갑부 제2의 클리닝 사무실. 165제곱미터 규모의 깔끔한 공간이 김구씨의 성격을 짐작케 하고 아니나 다를까 칠판에 5월 한 달 스케줄이 꼼꼼하게도 정리돼 있다. 야, 그냥 돈을 긁어 모시겠네. 에? 거래처에서 양시장에서 이렇게 통장으로 다 대부분 입금을 받아요. 이렇게 꼬박꼬박 입금된 통장의 총액이 무려 놀라지 마세요. 2억 2,200만 원. 1월 1일 시즌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는 거의 뭐 하루도 안 쉰다고 보면 돼요. 수온이 더 올라가기 전에 바짝 벌어서 가프 소리 들어야죠. 그날 오후 잠시도 쉬지 않고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는 김구씨. 혼자 또 일이라도 나설 모양인가 했더니 도착한 곳은 어느 외딴 섬. 이런 곳엔 또 무슨 일인가 싶은데 소주를 들고 간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아이고 못 쓰게 됐네.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안 사니까. 인심 좋고 좋았던 분들인데 갑작스레 두 분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하신 분의 바람에 바로 재작년 갑작스런 폭풍우를 만나 전복된 배 사고로 친한 형님 두 분을 잃었다는 김구씨. 형님들 나왔다 가네. 좋아했던 술이나마 뿌리고 갈라네. 그가 좋아했던 형님들을 끝내 돌려주지 않았던 바다. 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살고 있는 그에게 이런 일은 너무도 익숙하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바다는 한없이 잔잔하다가도 또 변덕 심하게 또 비바람도 치고 파도도 높아지고 그럴 때면 또 무섭죠. 제가 태어난 곳은 완도나 해남에서도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섬. 보길도에서 틈만 나면 바다에 나가 수영하고 낚시하는 게 제겐 유일한 놀이였죠. 철씨. 하지만 아빠네? 아빠! 저는 그 바다에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동네 어르신이나
가깝게 지낸 이웃 아저씨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왜 갔어? 그때마다 아버지는 제게 바닷가에서 놀지 말라고, 공부를 해서 섬을 떠나라고 야단을 치셨죠. 야!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 공부하라고 바닷가 가서 너가 뭐하란 말이야! 공부! 도시 가서 살아야지! 이놈의 새끼! 야! 어린 시절에 뭐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바다에서 건져지는 그런 모습들도 봤고 그 살아오면서 봤겠지만 지금 뭐 그런 거 가슴속에 묻고 있는 사람들 없잖아요. 솔직히. 이 바다에서 아버지를 잃은 친구를 보며, 그리고 매일같이 도시에 나가 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화려한 도시의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커서 꼭 도시에 나가리라 그렇게 다짐했죠. 동경의 대상이 도시였죠, 도시. 섬 아이들은 도시에 나가 살아봤으면 돈을 벌어서 나도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도시 생활. 숙식이 해결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봉제 공장에 바로 취직됐을 때만 해도 제 꿈이 곧 실현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녕하세요. 원도에서 온 김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의 생활은 섬에서의 생활과는 확실히 다르더군요. 막내라 온갖 굳은 일을 도맡으며 열심히 일했지만 선배들은 쉽게 저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야, 너 빨리빨리 못해? 아니, 빨리빨리 하려고 3개씩 옮기고 있잖아요. 이게 미쳤나? 선배한테 누가 말마다 팔래? 이게 어딜 째려봐? 죽을래? 야, 섬에서 올라왔으면 구불구불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서울 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냐? 말 안 들어, 이 자식이. 저의 군기를 잡겠다고 건수만 생기면 패는 선배들. 그래라. 누구 보겠다. 참지 못하고 그런 선배들에 맞섰다가 더 맞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끼니 해결도 쉽지 않았죠. 선배들이 모두 먹은 후에야 제 차례가 오다 보니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잠든 날도 여러 날이었습니다. 서울 생활이 되게 힘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올라가서 행색은 초라하고 집에 그냥 가기는 싫잖아요. 그때 모든 시골 아이들이 떠났던 아이들이 그런 마음일 거야. 아마 성공해서 가야지. 아저씨, 배추 좀 사세요. 꼭 성공해서 돌아가겠다. 그 마음 하나로 독하게 돈을 모아 배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허락받고 장사하는 거야? 아니,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누구 허락이 필요해요? 자릿세 몰라, 자릿세? 자릿세를 요구하는 깡패들과 또 충돌이 생긴 겁니다. 아, 왜 이래요? 얼른 안 되겠구만. 아, 왜 이래? 아이고, 내 시기. 결국 그날 저는 또 한 번 도시 생활의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도시 생활이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내가 섬 출신이라 적응을 못하는 건지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좌절감에 빠진 저는 서울 생활 3년 만에 도망치듯 다시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마음이겠지. 그 시절 저를 버티게 한 건 다름 아닌 바다였습니다. 90년대 초 육상 양식 성공과 함께 시작됐던 양식붐.
바닷속에 들어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런 잠수사가 해야 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수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잠수산업 기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노는 게 뭐 태어났으니까 섬에 태어났으니까 바다 수영하고 그리고 뭐 고동죽으로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끼었을 때 이렇게 배 밑에 얹히면 부력이 있다 보니까 배 밑에 이렇게 딱 붙으면 빠져나오는 방법도 알고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었으니까 또 잠수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쓰였겠죠. 자신이 가장 좋아하면서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알게 된 김구 씨. 어린 시절 바다에서 뛰놀던 그때처럼 그는 다시 한번 바다에서 또 다른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이른 새벽. 가두리 양식장이 즐비한 현장에 일을 나온 김구 씨. 이런 가두리 양식장에도 청소할 관이 있나 싶은데 한 군데 세 개인가 한 군데? 아니야, 그한 군데하고 들어가서 행간도 한 군데. 행간도 한 군데? 들어가고 다시 하나 메우면 되나? 아, 메우면 돼? 예. 이 물속에 이렇게 이 전복 가두리 많다시피 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줄이 자기들끼리 터지기도 하고 실리기도 하고 그래서 틈틈이 나오는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 끊어진 닷줄 대신 새 밧줄을 가두리 양식장 닷에 연결해주는 작업. 25년 전 잠수산업기사 일을 시작하고 그가 줄기차게 했던 일 중 하나. 평균 수심 40m 안팎까지 내려가는 게 좀 고생스러울 뿐 일단 내려갔다 하면 닷에 새로 가져간 밧줄만 연결해주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다. 작업 시간도 그만큼 짧은 짭짤한 알바라고. 노아에는 좀 정식적으로 허가받은 데는 저 김구사님 한자밖에 없잖아요. 돌발상 있을 때는 이제 누구 불러가지고 낯을 찾는 데는 항상 잠수 부르죠. 게다가 독점 아르바이트란 말씀. 이날만 해도 약 20분 만에 무려 3개의 닻을 맨 김구 씨. 과연 그의 아르바이트 수입은 얼마나 될까? 동네 하나별로 할 때는 80개 정도 하고 뭐 50개, 60개 정도 찾고 그러면 한 개당 30만 원씩 정도예요. 그럼 얼마죠? 네, 그러니까 2,400만 원. 이뿐만이 아니다. 노화 복일도 유일의 잠수사다 보니 그가 한번 떴다 하면 알아서 찾아온다는 고객들. 저쪽 앞에 보이죠, 저죠? 예, 선창 저 사이로 밑으로 들어간 거. 예, 저기 저 끄면 저 줄이 긴 게 서 있어요. 요거. 미역 좀 멋있게 해주시고 그 후보 달 수 있으면 달아주고 내가 그래한테 주니까 그러니까 예약은 기본. 일 시작도 전에 선금 지급하는 고객까지 있다. 이거 작은 돈도 아닌데 뭘 믿고 이러신다요? 예? 보금이나 이게 완도군 전체 이런 업체들이 우리가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간 청소를 매년 하니까 여기 어디가 잘하더라 그래서 작년에 이 친구한테 맡겼죠. 물 양이 그냥 2배로 늘은 건데 엄청 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 해 사업이 좌우를 하니까. 여보, 안녕. 일로 와. 아니, 여보라고라? 그 근처에 분명히 있거든. 누구세요? 와이프죠. 와이프요? 바닷일로 바쁜 남편을 위해 매일같이 점심 도시락을 챙겨준다는 여보 하윤 씨. 결혼 11년 차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 만큼 신혼 부부 마냥 깨가 쏟아지는데 아주 그냥 보는 사람 질투를 일으키는 닭살 부부다. 형님 옛날부터 이렇게 돈 좀 사주시고 저녁들이 힘들까봐 여름에 삼계탕 해주시고요. 봄에는 또 이렇게 제철 음식 해주시고 봐보세요. 과일도 갖고 오시고. 저녁에는 또 술상 봐줘. 형사는 없지. 그죠. 술상 패고. 예. 형님 패고. 교수님 아. 너 봐. 이거 일 수중 일 하는 거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지금도?
아직 몸이 자꾸 아프니까 갔다 오면. 이제 쉰을 바라보는 남편이 늘 걱정이라 말하는 아내 하윤 씨. 결혼 후 지금까지 걱정은 언제나 늘 하윤 씨 몫이었다고. 잠수일을 시작한 후 저에겐 남모를 병이 생겼습니다. 일 없이 놀게 되는 겨울을 못 견뎌내는 마음의 병이었죠. 물도 좋고. 겨울이면 줄어들기만 하는 통장을 보며 불안감과 초조함을 없애기 위해 술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겨울이 되게 힘들거든요. 잠수하들은. 일거리도 힘들고 또 바다 현장도 안 좋고 일거리도 많이 없고 배고픈 시기예요. 저녁에 술 먹고 들어가면 뭐 이렇게 술주정하고 와이프가 되게 힘들었겠죠. 그 시절 아내와 제 고민을 나눴다면 좋았을 텐데 남자라고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자존심만 내세우곤 까닭을 알 일 없는 아내만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흠뻑 취해 집에 들어갔는데 여보, 나 또 왔어. 여보. 아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제서야 날 걱정해주던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더군요. 그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 저는 예전보다 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손에서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술만 마시며 생활고까지 겪게 됐죠. 우울증 같은 그 증세, 요즘 말하면 우울증인가? 그때는 힘들었어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놓고 싶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날 받아줬던 저 바다에 나를 던지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도착한 문자 한 통. 섬에서 자란 덕에 누구보다 양식장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언제나 진심을 다했던 나의 일이 헛되지 않았었구나. 내 삶이 결코 실패한 것은 아니었구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해보자. 저는 또 한 번 바다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통장에다 돈을 넣어놨더라고. 형님 돈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 재선이라는 동생이 1,000만 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그래갖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 친구가 양식장을 또 해요. 저한테 도움을 줬던 양식장을 해서 그 친구 양식장 먼저 관 청소를 이렇게 시작해서 한다 다시 하고 이렇게 해줬죠. 그 친구는 지금도 무덤덤해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큰 계기가 됐고 또 열심히 살게 된 계기가 됐죠. 그를 살린 양식장 사장님의 문자 한 통. 그게 시작이었다. 그 이전보다 바다에서 맺은 인연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김구 씨. 그 후 떠났던 아내도 돌아왔고
그의 양식장 클리닝 사업도 승승장구.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국내 전복 생산량의 80%가 집중돼 있는 노화 보길도 양식장 대부분이 그의 거래처라고. 저는 육상에 보면 지붕 위에 까만 천막으로 씌워진 데가 육상 양식장이에요. 어패류 양식장. 그런 양식장이 다 거래처라고 보면 돼요. 노화도 보길도는 거의 양식장 거의가 제 거래처라고 보면 되죠. 거의 다. 형한테 다 돈이네요, 돈.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이죠. 오늘도 신규 거래처가 또 한 곳 생겼다. 양식장 사장님에게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김구씨. 이렇게 나와보니까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엽기처럼 생긴 이게 뭔 장비입니까? 이 안에 사이에 보면 탄 사이에 보면 이물질 같은 게 들어있죠. 이런 거. 예, 이런 슬러지들이 물속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 두껍게. 이걸 저희들이 사용권을 가지고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전라남도 방식에 맞게끔 다시 개조를 한 겁니다. 특허 전용 사용권을 가지고 전남 양식장 환경에 맞춰 김구씨가 직접 개조했다는데. 나는 없이는 요거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예, 틀려. 어깨 장비가 많이 들고 그래요. 양식장 사장님들 사이에 인기 만점이자 전국에서 유일하다는 김구씨의 세척 장비. 그 매력은 바로 이 바닷물 속에서 발휘된다는데. 먼저 T자관을 분리한 다음 인수관 크기에 딱 맞게 장비를 넣어주면 김구씨가 하는 수중 작업은 끝! 정말 끝이란다. 사장님 T자랑 저기 청소 끝나고 기계 지금 관안에 넣어놨습니다. 친구가 기계 올립시오. 그리고 몬타지 스위치 옆에 바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계 바로 올리라고? 예, 친구가 올리시고 저 스위치 옆에 끌 때 바로 끄라면 바로 꺼야 됩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묶었을 때 뒤집을 정도의 그 마력수 힘이에요. 포타시움 마력수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지금은 긴장도 해야 되고. 아무리 슬러지가 가득 찬 인수관이라 해도 수중에서 모든 청소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김구씨의 세척 장비. 양식장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방식과 똑같이 장비가 모터의 힘에 의해 양식장 쪽으로 회전 이동하면서 관 표면을 청소하게 되는 것인데, 겨우 10분 만에 달라붙어 있던 폐류들이 모두 떨어져 나갔다. 아이고 깨끗하네. 깨끗해. 청소 전과 후를 비교하니 단순 작업 과정에 비해 그 효과가 더욱 놀라울 정도. 인수관 자체를 현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수압 방식들이 대부분 물 위로 수면으로 띄워요. 관 자체를. 그걸 안 띄우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을 안 들고 물속에서 잠수사가 몇 명이 고생하더라도 어차피 적은 비용이라면 저희들이 경쟁력 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고 일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덕분에 일을 일찍 접고 아내와 함께 보길도 집을 찾은 김구씨. 혼자 있던 어머니가 반갑게 부부를 만난다. 김구이 너 빵 줄까? 막 맛있는데. 이 사람이 빵을 어머니 사치니까 사다 주지 말아야겠다. 꼭 빵을 사다 주고 그래. 엄마가 좋았지 그러지. 다른 거 사드려. 아까 이거 사까는 그리 하면 안 되지 않아? 안 먹어. 안 먹는다고요. 안 먹어. 엄마가 진지해. 어머니와 김구씨 부부만 살고 있다는 집. 풍광이 보시다시피 너무 좋아요. 네. 햇빛 있으면 참 좋은데. 봄, 가을에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 되게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고. 마을 한가운데라 공해도 하나도 없고 진짜 깨끗없죠. 집만큼은 잘 산 것 같아요, 여기는. 조선시대의 시조 시인이자 궁수지리에 능했던 고산 윤선도가 길지로 뽑았다는 집터. 그곳에 넓은 정원과 함께 그림같이 들어선 집.
바로 1년 전 그동안 고생한 아내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김구 씨가 큰 맘 먹고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야, 좋다. 부러우면 지는 것인데 솔직히 부럽다. 부러워. 저녁 준비가 한창인 고부. 소라고 이거 해서 먹고. 우리 아들이 이건 아주 기본이다 이거. 아들 김구 씨가 바다에서 직접 잡아왔다는 소라 그리고 해삼으로 어머니가 정성을 들여 만들어내는 장조림 드시겠다. 그리고 굴 듬뿍 넣은 생채 무침까지. 아들 먹일 반찬 준비하느라 분주한 어머니. 그 사이 김구 씨는 피곤했는지 소파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김구야, 피곤했는 거구만. 안에 들어가자. 거기서 잠들었어? 춥냐? 아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피곤했는 거구만.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는지 조용히 이불과 베개를 챙겨다 주는 어머니. 이불까지 꼼꼼히 덮어주는데 쉰을 앞둔 아들이지만 고된 바다일에 몸이 상할까 어머니는 늘 걱정이라고. 바닥에 들어가고 나가고 그럴게로 나간 일하고 그럴게로는 해가 저기 들어와서 아들 얼굴 밥이잖아. 내 마음 놓지. 항상 이게 애기한테 물어보고 귀찮을 정도로 언제 온대 왔대 안 왔대 밥 먹었대 하고 매일 그러지. 나이가 이제 아드님이 이제 50 다 되셨는데도 아직도 애기 같으신가 봐요. 한 살구나. 자식은 자식이지 항상. 바다에서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소라, 해삼, 장조림을 비롯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가득 채운 어머니의 사랑 듬뿍 담긴 밥상이 차려졌다. 아이고 군침 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아주 즐거워 보이는 어머니. 아들과 며느리 반찬까지 직접 챙겨주시는데 무릎 어쩐데? 무릎? 네. 조금씩 먹고 괜찮고 레이저 치료하고 그러면 좋아진다더라고. 49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아직은 괜찮아. 조절하면서 잘하니까. 걱정을 한 것이 참 안 좋다 있었기로는 안 할라 해도 그 걱정은 항상 평생은 해야 된가 봐. 엄마니까. 어머니와 아내 두 여자의 걱정과 기도가 어쩌면 지금까지 김구 씨를 지켜낸 힘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태풍에 이어 바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엔 밤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간에 250mm 이상, 남해안 최고 150. 갑자기 배를 향해 뛰기 시작하는 김구 씨. 무슨 일일까? 쏟아지는 비를 뚫고 배를 운행하려는 모양인데 강한 폭풍우에 파도까지 높아진 상황. 모두가 긴장된 상태로 지켜보는데 잠시 뒤 뱃머리를 돌려 다시 선착장으로 들어오는 김구 씨. 파도가 일렁이는데도 뱃머리에 서 있는 모습이 불안하기만 한데 배를 저쪽으로 가서 가는 거지. 한 1m만 더 올래 1m만 배하고 뒤에 강한 폭풍우에도 배가 견딜 수 있도록 바다 깊숙이 닷줄을 내려먹는 김구 씨. 잠수사 후배들도 여기저기 로프를 메어 배를 고정시키느라 애를 쓰고 그야말로 한밤의 사토다. 사람이 뒤에서 보다 보니까 선창에 배가 걸려서 침수될 수도 있어. 그래서 닫아놓는 거예요. 무려 1시간여 만에 배를 겨우 고정시키는데 성공. 그리고 사무실로 향하는 김구 씨와 후배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따로 없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다.
바람 부는 한도로 해서 잠을 못 자죠. 2시간에 한 번씩이나 1시간에 한 번씩이나 봐야죠. 불안하다 이게. 왜죠? 고생했다. 예, 들어가. 내일 뵙겠습니다. 진짜 들어가. 예. 샤워 거 저기 옷 갈아입고 자라. 따뜻하게 반 걸리지. 이렇게 폭풍우가 치는 날이면 사무실에서 꼬박 보초를 서야 한다는 김구 씨. 아니, 공부를 하는 거요? 뭔가 꽤나 열중인 모습인데 시방 뭐 하는 거요? 저희들 여태 일했던 작업 일지들인데요. 올해 그러니까 다시 작업을 시작할 때 이 작업 일지를 보고 다시 나갑니다. 준비를 해서. 기약이 없어도 언제나 준비해 놓는다는 김구 씨. 잠수사로서 나이가 어느 정도 그 정도 나이가 넘어가면 부록의 나이가 넘어가면 현장에서 관리직이나 물속에서는 대부분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직도 근데 지금 뭐 전번에 TV 보니까 뭐 60세 되셨어도 포항인가 어디 항만 공사하시는 그 어르신이나 사장님을 뵀을 때 한참 정정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나도 욕심을 가져보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일찌감치 일을 나선 김구 씨. 오늘은 무슨 작업이래요? 제가 전복을 키우는 섬이 있는데 그거 채취 작업하러 나가요 오늘. 아, 전복도 키우세요? 네. 섬에서 전복까지 키운다는 서민 갑부. 아이 저기 근데 여긴 섬이 아닌데? 한 가두리 전복 양식장에 도착. 크레인까지 동원해 뭔가를 끌어올리는데 알 수 없는 박스들이 가득이다. 이게 우리 섬에 붙일 전복이에요. 네? 섬에 이제 저기 자연산으로 이제 키울 전복. 4-5cm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전복들을 섬에 붙여 키운다고래? 예? 양식보다는 가격 차이, 단가 차이가 훨씬 배 차이 나죠. 1kg에 6, 7만 원이다 그러면 저기 섬에서 나오는 자연산 전복은 키워서 해초를 직접 자라고 바위에서 부서 나온 전복은 한 2, 3만 원 정도 치면 되죠. 배 차이 나요. 키로당? 예. 가두리 양식장에서 1년 정도 키운 어린 전복을 사다 섬에 붙여 키우면 팔 때 자연산으로 분류돼 양식장에서 키운 전복보다 기본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앞에 보이는 섬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섬 8개 중에 한 개예요. 네. 이쪽 섬 8개 중 바닷속 해역을 제가 작업을 해서 물건 채취하고 제가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몇이라 섬 8개? 그러는 반나 섬 가지고 있다는 서민갑부. 사람 살지 않는 무인도라 해도 무려 8개다. 8개 좋다. 오늘 작업할 곳도 김구 씨가 해역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한 무인도. 이곳 바다에 구매해온 어린 전복들을 포착할 예정이다. 들어가 보면 여기 밑에 3m 들어가면 영바구바하고 큰 놈들 있고 저기서 원판 이렇게 내려다가 이렇게 만나는 큰 돌도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그냥 전복 짝짝 풀하고 도구로 눌려놔. 수심은 낮지만 물살이 제법 세서 말처럼 그리 간단한 작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일은 청소와 달리 노는 것 같다 말하는 김구 씨. 물속에 들어가니 그가 어린 시절 잠수놀이 할 때마다 잡았다는 소라며 성게가 곳곳에 퍼진 그를 유혹하고 있다. 나 잡아봐요. 그래도 꾹 참고 전복 작업부터 시작하는 김구 씨. 양식장에서 사온 어린 전복들이 바위에 부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 지폐들 중 10분의 1 정도가 자연산 전복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때마침 김구 씨가 키워낸 자연산 전복이 발견됐다. 잘 자란 전복을 냉큼 따는 김구 씨. 이때부턴 바다 청소부의 머구리 대변신이다. 놀면서도 돈을 버니 이보다 좋을 수가 있을까? 얼쑤! 30분쯤 흘러서야 수면 위로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김구 씨는 물론이고 올라오는 잠수사마다 망패기가 한가득이다. 이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좋다. 저 빛깔 한번 보소. 에? 자연산이랴. 게다가 이 갔다 온 싱싱한 전복을 배 위에서 바로 썰어 먹어주시니 아이고 정말 나 입에 침 고여. 말을 못하겠네. 10회 때 저희들이 이게 섬에다가 뿌려서 키운 거거든요. 이렇게 속 색깔이 초록색이 약간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10회 때 뿌렸던 거예요. 섬에서 2년 키워 마침내 수확한 전복들과 잡아올린 소라의 양이 제법 많은데 아따 말이라도 몸에 이렇게 채취한 해산물들을 보관하기 위해 사무실 옆에 별도의 수조 공간까지 마련해뒀다는 김구 씨. 채취한 해산물들은 모두 그의 또 다른 수입원이라고. 보금 때마다 차들이 한 번씩 들어온다든지 필요한 차들이 한 번씩 들러요. 서울, 부산, 뭐 여수, 전국 각지 다 나가죠. 다음 날 수산 차량 한 대가 도착했다. 종 왔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곤 바로 보관해둔 해산물을 포함 어제 잡았던 전복과 소라까지 죄다 차에 실는 김구 씨. 소라 500kg. 전복 소라 판매 가격이 자그마치 2천만 원. 아니 이거 부업이 맞아요? 에? 한 달에 한 약 2회 정도? 한 달에 2회씩 2천만 원씩 나가는 거요? 이제 1년 내내 나가는 게 아니라 5, 6, 7, 8, 9, 10월까지. 한 달에 4천만 원씩 6개월이면 채취한 해산물 판매 매출만 2억 4천만 원? 어디까지나 제작진의 추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아이고 놀라워. 그날 오후 급히 연락을 받고 항구로 출동한 김구 씨 팀. 오늘 일은 김막내 잠수사인 상현 씨 혼자 해보기로 하는데 걱정의 잔소리가 쏟아진다. 상현아, 항상 선박이 도착하면 여기 전자장 끄고 보조 기계 끄고 항상 왼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나와요. 출탈 때. 왜? 나이 35세 산업 잠수 일을 배우기 시작. 이제 겨우 2년 차인데 이거 혼자 작업 괜찮을까요? 에? 이게 맨 처음 기초 단계라고 보면 돼요. 뭐 프로펠러 작업 아니면 뭐 앵카 찾아서 묶는 작업, 로프 작업 이런 것부터 익숙해지면 차츰차츰 뭐 다른 작업도 익숙해지고. 25년 전 김구 씨가 잠수사 일을 배우며 처음 했던 일도 바로 이 일. 선박 프로펠러에 감겨 말썽을 일으키는 로프를 절단.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제법 간단한 일이지만 이것도 건당 20만 원이나 되는 짭짤한 알바란다. 다 했어. 왼쪽까지 다 했어. 혼자서도 완벽히 작업을 끝낸 상현 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 씨의 걱정 섞인 잔소리는 끊이지가 않는다. 오리발 먼저 벗고, 오리발 먼저 벗어. 이거 줄 잡아. 미끄러우니까. 줄 잡아, 줄 잡으라고, 줄. 김구 씨의 말이라면 잔소리 하나도 흘려 듣지 않는다는 상현 씨. 그의 롤 모델이 김구 씨란다. 스펙을 쌓으면 기본적인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페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에도 만족하고 있고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버시면 뭐 하시고 싶대요? 집도 짓고 싶고 빨리 장가 가야죠. 상현 씨뿐만이 아니다. 김구 씨 팀은 모두 뒤늦게 산업 잠수 일에 뛰어든 케이스. 다들 서민 갑부가 목표란다. 뒤에 동생들이 피곤한다고 잘해라. 김구 씨도 그들의 꿈이 어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뒤에 있는 농이라는 동생도 바다에서 이렇게 전복 사업을 크게 하고 섬 근처에다가 해상 가두리를 해서 이렇게 전복 타고 오는 해풍이 이렇게 안 좋게 돼가지고 어떨 때는 짠해 보이기도 하고 또 가족들 위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짠해 보이던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음에 꼭 저 같은 처지보다 더 나빴을 수도 있지만 저 사람들이 꼭 다시 마음 굳게 먹고 성공 다시 해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가자! 예. 계신가? 예. 요즘 보기 힘드네. 고생 많고. 예. 좋아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노화도 해양안전센터 소장님. 너 뭐야? 잠수산업기사로 지역 인명구조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해양 경찰들과도 꽤나 친밀한 사이라는 김구씨다. 경험이 아니면 그런 것이 안 나온다. 지역민들한테 신명받는 그런 업체라고 봐야 되죠. 그래, 그럼 열이면 열, 소물이면 소물 다 이렇게 잘한다라는 그러한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그거 하는 거 들어봐요. 그동안 바다에서 얻은 게 많아 보답하고자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김구씨. 지난 25년 그가 바다에서 흘린 땀은 가게, 집, 배는 물론 섬에서 키우는 전복까지 포함 총 자산 20억 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바다에서 얻은 것의 가치는 아마도 그 이상일 것이다. 다 양시장 사장님들이세요. 제 인생에서 많이 변화점을 주신 분들은, 도와주신 분들이 내가 만나는 주위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한테 잘한다기보다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 인연을. 그래서 한 번 만났던 분들한테 가식이 아닌 진심을 대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저한테 더 많은 걸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걸 분명없이 되돌려 주십니다. 저는 그걸 철칙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게 복이라고 봅니다. 큰 복.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했는데도 하루 3건을 처리하다 보니 어느새 해질녘이다. 그래도 이런 날이면 고생한 만큼 보람도 더 크다는 김구씨. 그래서 그런지 다들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끝났어. 고생했다. 형님 고생했어. 재근아 고생했어. 들어가자. 야, 해 떨어질 때 딱 우리 또 PD님 찍어주네. 왕님 내일은 진짜 일 잘 되게 해줘요. 순조롭게. 보시래. 야, 하나씩 먹어라. 꿀의 비스켓 내일 잘 되게끔 해주라. 감사합니다. 49에도 내일이 참 행복한 남자 김구씨. 하늘의 뜻을 안다는 제천명을 앞두고 천직을 찾은 그는 가장 행복한 서민 답보다. 저는 천직이죠. 그건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너는 아니다 해도 나는 제 자신은 스스로는 천직입니다. 저는 그 바닷속이 아직도 어둡지만 좋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그 신이 아닌 바다가 허락해준 그 시간까지는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서민 갑부에 수상한 그들이 몰려온다. 1년 중 단 20일만 허락되는 아카시아 꿀의 행렬. 맺고 쫓기는 벌할매 옥자씨와 벌과의 사투가 벌어진다. 성 안 들고 가서 그렇지 완전 전쟁터 가는 거지. 피땀 흘려 얻어낸 황금빛 벌의 선물. 47, 꿀 하나로 인생이 바뀐 옥자씨. 꿀 안 가보실래요? 인생 후반전에서 풍요롭게 사는 비법. 다음 주 방송됩니다.